계속해서 2교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죠. 그 제한성 폐질환에 대한 거 보죠. 제한성 폐질환. 이 제한성 폐질환에 때는 그 총폐용량 감소를 볼 수가 있죠. 총폐용량 감소. 이 TLC 감소. 그리고 이 장기랑 섬유성 폐질환 시에 감소하는 경향 보입니다. 이 RV도 감소하게 되는. 자, 계속 보면 이 제한성 질환자가 진단하려고 할 때 만약에 총폐용량이 정상이면 주의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 총폐용량이 정상이면서 이 TLC는 정상이라는 거죠. 정상이면서 이 1초율이 높은 경우 실제로 이 제한성 폐질환보다는 환자가 검사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결과일 가능성이 더 크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총폐용량은 정상이다. 그리고 1초율이 높을 때는 실제 제한성 폐질환보다는 환자가 검사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 자, 섬유성 폐질환에서는 아까 장기간 감소한다 했어요. 장기간 감소. 이 섬유성 폐질환에서 장기간 감소. 그래서 섬유성 폐질환에서는 장기간이 감소하는데 이 장기간이 감소하는 이유를 잘 써놨어요. 그래서 이 이유는 이 허파의 탄력 반동이 증가해서 이 섬유성 폐질환이 폐가 딱딱해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것은 허파의 탄력 반동이 증가해서 이 딱딱해지고 허파가리가 감소했기 때문에 장기간이 감소한다. 그래서 이 섬유성 폐질환에서 장기간 감소에 대한 이유를 잘 써놨어요. 섬유성 폐질환에서는 장기간이 감소하는데 그 이유는 이 허파의 탄력 반동 증가. 그 다음 허파가 이 딱딱해짐으로 해서 딱딱해지고 허파가리가 감소했기 때문에. 그래서 섬유성 폐질환에서는 이 장기간이 감소하는 이유. 폐섬유증이 기인해서 허파가 이렇게 딱딱해지고 그 결과 허파의 탄력 반동 증가죠. 그래서 허파가리 감소. 그 결과 이 섬유성 폐질환에서는 장기간이 감소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신경근성 질환이나 척추 천만증과 같은 흉곽 질환 또는 총폐용량이 감소 이 제한성 패턴 유발한다 해놨죠. 그래서 이 총폐용량 감소, 제한성 폐질환 때 총폐용량 감소, 이 장기간 감소를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신경근성 질환이나 척추 측만증과 같은 흉곽 질환 또는 총폐용량이 감소할 때는 제한성 패턴 유발한다. 그리고 이것은 가스무리가 팽창하는데 기계적인 제한이 생기기 때문이거나 호흡근이 약해졌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 그 다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파 조직은 정상이고 장기간 유지되는 경향도 있고 따라서 장기율은 높아진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자, 그 그림하고 한번 보죠. 그림 7-9에 대한 이야기죠. 이 제한성 폐질환에. 제한성 폐질환에서 이 폐용적인 변화인데 가로하는 TLC하고 RV 예측치나. 그래서 이 점선이죠. 이거 예측치. 이 총폐용량. 그 다음에 장기랑 예측치가 돼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이 제한성 폐질환일 때는 총폐용량도 감소하고 장기량도 감소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제한성 폐질환에서 이 장기량의 감소를 볼 수가 있죠. RVF. 그 다음에 이 총폐용량도 감소한 TLC도 감소한. 이 폐탄력성 감소죠. 이 폐섬유증이 있니. 그 다음에 이 제한성 폐질환일 때는 폐쇄성하고 달리 이 날숨유량이 증가하죠. 날숨유량의 증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한성 폐질환의 특징이라 해서 이 장기량 감소, 그 다음 총폐용량 감소, 그 다음에 날숨유량 증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총폐용량 감소는 이 폐탄력성 감소에 기인한다. 그래서 그 다음 그림 7-10으로 한번 보죠. 그림 7-10. 이 폐영적 검사 결과지 정례가 나오는데 이 제한성 한기장에 나왔죠.
첫 번째, 이 노력성 폐활량 측정값 요걸 말해요. 이 노력성 폐활량 측정값에서 이 폐활량이 감소한다. 이 FVC의 감소죠. FVC가 51밖에 안 되죠. 이란 그 FVC가 이 51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FVC, 노력성 폐활량 또는 이 폐활량이 감소한다. 그래서 이 노력성 폐활량 측정값에서 이 폐활량이 감소한다. 이 FVC가 감소한다. 그 1초일은 요 97이니까 정상이죠, 보면. 그 다음에 이 폐용적에서는 보면 요게 폐용적이죠, 폐용. 이 폐용적에서는 이 총폐용량이 그 60으로 감소했죠. 이 폐용적에서는 총폐용량이 그 60으로 감소했죠. 그 다음에 그 장기량도요, 보면 52죠. 그래서 이 총폐용량이 60으로 감소. 장기량은 52로 이렇게 감소합니다. 그 다음에 이 기능적 장기 용량도 이 69로 이렇게 감소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총폐용량, 장기량, 기능적 장기 용량의 감소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력성 폐활량 측정에서 폐활량 감소하고 폐용적에서 일단 총폐용량, 그 다음에 그 장기량, 그 다음 기능적 장기 용량, 이 모두 감소하는 이 제한성 장기장애 소견을 보입니다. 이 제한성 폐질환을 보인다는 거죠. 제한성 장기장애 소견. 그래서 이 플로 볼륨 커브에도 이 VC 감소죠. FVC 감소. 그래서 이 폭이 좁고, 이 플로 볼륨 커브에서도 유량, 기량 곡선이죠. 이 유량 용적 곡선이죠. 유량 용적 곡선에서 폭이 좁고, 이 VC 감소죠. 그리고 이 키가 크죠. 키가 큰, 이 직하강 곡선이죠. 직하강. 이 특징이죠. 플로 볼륨 커브. 폭이 좁고, 키가 큰 직하강. 이 VC 감소죠. 그리고 이 피크 볼륨이 정상이죠. 최대 유량. 그래서요, 이 제한성 그 폐질환에 대해서 봤고, 그 다음에 이 혼합성 폐질환 한번 보죠. 혼합성 폐질환. 이 혼합성 폐질환, 이 혼합형 폐질환에서는 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하고, 이거는 폐쇄성 폐질환이죠. 그 다음 섬유성 폐포염은 이게 제한성 폐질환이죠. 제한성 폐질환이죠, 요거는. 그래서 섬유성 폐포염과 같은 이 제한성 폐질환하고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가 요거는 폐쇄성 폐질환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제한성 폐질환, 폐쇄성 폐질환 이 둘 다 가지고 있는, 둘 다 있기 때문에 혼합형이라고 해요. 또는 혼합성 폐질환. 그래서 이 혼합형 폐질환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하고 섬유성 폐포염과 같은 두 가지 형태의 폐질환이 모두 존재. 그래서 만성 폐쇄성 폐질환하고 섬유성 폐포염과 같은 두 가지 형태의 폐질환이 모두 존재하는. 그래서 그 예로서 이 유육정증이 났어요. 유육정증에서 주로 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그림 7-11에 놓은 거 있죠. 폐용적 검사 결과지 정리가 이 혼합성 한기장입니다. 혼합성. 자, 이어서 보면 그 노력성 폐활량 측정값 요걸 말해요. 이 노력성 폐활량 측정값에서 폐활량하고 일처율이 모두 감소. 그래서 요 보면 FVC가 70이 돼요. 그래서 폐활량도 70으로 감소했고, 그 다음에 그 일처율도 보면 65죠. 일처율도 이렇게 65로 감소. 그래서 이 폐활량과 일처율이 모두 감소하는 거 혼합형을 보입니다. 이 폐활량하고 일처율 모두 감소하는 혼합형. 그 다음에 이 폐용적에서도 보면 여기 폐용적이죠. 폐용적에서는 이 총폐용량이 70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총폐용량 70. 그 다음에 그 장기량이 53이죠. 장기량 53. 그래서 이 총폐용량하고 이 장기량 감소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 제한성 패턴이죠. 총폐용량 감소, 이 장기량 감소는 이거 제한성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 폐용적에서 이러한 그 총폐용량하고 장기량이 감소하는 그 제한성 패턴을 보입니다. TH가 70이고 RV가 53입니다. 그리고 이 반면에 기도 저항값은 증가하는 IAW가 193이다. 그래서 기도 저항값이 193으로 증가하는. 그래서 기도 저항이 증가하는 폐쇄성 패턴이죠. 그래서 지금 평균 검사 결과지 정리가 혼합형 한기장의 그림 7-11을 보면
이러한 그 폐활량 감소, 일초열 감소에서 혼합형. 그러니까 요거, 이 제한성, 폐쇄성 다 있기 때문에 혼합형입니다. 그리고 이 폐용적 검사에서도 이 총폐용량하고 장기량 감소에서 이 제한성 패턴이고, 그리고 기도 제한값에서는 폐쇄성 패턴이죠. 기동 제한값 증가를 보입니다. 그리고 이 플로볼러 컵에서 보면 요 보면 이 피크 플로 최대 유량이 감소했죠. 초기의 스파이크 후에 팽창 곡선이고, 그리고 이 VC에도 감소했죠. 그래서 그 제한성하고 폐쇄성을 둘 다 가지고 있는 이 혼합성 폐질환을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8번 보죠. 8번 보면 폐활량 측정별 결과의 확진 판정을 위한 폐용적의 유용성이 나옵니다. 폐활량 측정값 결과의 확진 판정을 위한 폐용적의 유용. 그래서 이 첫 번째 보면 이 1초량하고 이 FVC죠. 노르성 폐활량. 노르성 폐활량이 낮은 정상치고, 그 다음 총폐용량하고 장기량 증가. 이 총폐용량 TLC하고 RV 증가. 그 다음에 그 1초량이 감소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폐쇄성 질환의 진단입니다. 지금 하게 됩니다. 그 다음 폐활량 측정값과 폐용적이 모두 비슷한 정도로 약간 감소되었다면 피검자는 아마도 정상이거나 정상보다 약간 작은 흡파를 가지고 있다. 마찬가지로 폐활량 측정값과 폐용적이 모두 비슷한 정도로 약간 증가되었다면 피검자는 아마도 정상이나 정상보다 약간 큰 흡파를 가지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보죠. 그 다음 보면 이 유육정증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한번 읽어보고 지나가죠. 원인을 알 수 없는 전신성 염증 질환이다. 염증은 비계사성류가죠. 이 특징이다. 이 여러 세포 뭉쳐 만든 염증 요기에 나죠. 비계사성 유가죠. 그리고 주로 흡파의 침범하는 경우가 많고, 간, 콩파, 피부, 눈 등에도 침범할 수 있다. 간혹 자연치유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 만성으로 진행하여 폐기능 및 시력자 등의 문제를 초래한다. 그래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전신성 염증 질환에는. 자, 그 다음에 이 폐용적 측정 중 그 확인상, 폐용적 측정 중 확인. 그렇죠. 폐용적 측정 중 확인사항이가 검사 전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숙지시킨 후 검사를 진행한다. 첫째, 이 아까 이야기했죠. 검사에 대해서 이 안정호흡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가. 그 다음 헐떡인지 공기 누출은 없는가. 이 펜팅 할 때 이런 거 헐떡인지 공기 누출 없는가. 그 다음 세 번째, 헐떡인지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느리지 않는가. 그 다음 네 번째는 그 보면 췌장 끝까지 흡입 포기해서 약간의 고통거리 이루는가. 그 다음에 다섯째, 검사의 적합성이 있는가. 여섯째, 검사의 재현성이 있는가. 이런 걸 봐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 체직변동 기록부를 통한 폐용적 검사 시의 상대처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용적 검사에 관한 일종의 팁이고 검사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질문을 해놨는데, 이 안정호흡을 오래 해도 기준선 지금 A하고 B 그림이 나오는데, 요 보면 이 체직변동 기록부 검사 시 시작합니다요. 안정호흡이죠. 체직변동 기록부 검사 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A는 정상이라는 이야기죠. 여기. 그래서 안정호흡 오래 해도 기준선이 잡히질 않고, 기준선을 겨우 잡고 헐떡이니까 최대 낮은 실시하지만 기준선이 계속 올라가는 양상 보이는 게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요 기준선이 여기에 보면 여기 있던 기준선이 요 3대에 있는 요 기준선이 이 밑에 그림에 보면 이렇게 올라갔죠. 4, 5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 이 기준선이 이렇게 올라갔죠. 이렇게. 이 3이 있다가 이렇게 4, 5로 올라가요. 그래서 B는 오류 해놨어요. 기준선이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이 질문은 요거죠. 안정호흡을 오래 해도 기준선이 안정날씨 위치가 잡히지 않고, 기준선이 겨우 잡고 헐떡이가 최대 날숨을 실시하였지만 기준선이 계속 올라가는 양상 보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기준선이 요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3 해가지고 그 다음 기준선이 올라가는 위치 오류 해놨어요. 시작시 오류가 나타나. 자, 이 답변 보고 지나가죠. 답변. 이 답변 보면 첫째, 위와 같은 경우는 피검자가 검사 시 마우스를 문 있거나 피검자가 검사 시 마우스를 문 있거나 코로 이 호흡이 새는 경우입니다. 호흡이 새는 경우. 그래서 기준선이 이렇게 올라가면 이 피검자 검사 시 마우스를 문 있까 또는 코로 호흡이 새는 경우에 주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호흡이 새는 경우라는 이야기죠. 이와 같은 경우는 피검자 검사 시 마우스를 문 있거나 코로 호흡이 그러니까 호흡이 새는 경우다. 이 마우스를 문 입가를 통해서 또는 코를 통해서 호흡이 새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설명 보면 호흡 라인이 윗방향으로 올라가는 경우는 들어마실 때는 입을 꼭 다물다가 그 다음 들어마시다가 이제 호흡 라인이 윗방향으로 올라가는 경우는 들어마실 때는 입을 꼭 다물고 들이마시다가 내쉴 때 입가로 벌리고 내쉬는 경우가 되겠다. 그 다음 반대로 호흡 라인이 아래 방향으로 내려가는 경우 그 반대가 되겠죠. 그 반대로 이 내쉴 때 입을 꼭 다물고 내쉬다가 들어마실 때 입가를 벌려 호흡하는 경우가 됩니다. 그 다음에 해결 방법은 입을 벌리지 않도록 설명드립니다. 호흡, 의치 등으로 불편한 상황이면 의치를 제거해준다. 입을 벌리지 않도록 설명드립니다. 그 다음 검사 중에는 코로 숨을 쉬면 안 되며 코막이를 한 상태에서 입을 위주로 호흡하는 연습해야 됩니다. 그 다음 검사가 시작되면 입술을 꼭 다물고 이 움직이면 안 되면 상기시켜야 입술을 꼭 다물고 움직이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주로 밀폐된 공간에 답답함으로 이런 경우가 많으므로 검사 전에 물을 연 상태에서 충분히 연습하고 긴장 완화 후에 검사하는 것이 좋겠다. 그 다음 둘째는 이 상자의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은 경우도 이 누출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때는 그 상자의 문을 제대로 닫고 재본다는 거죠. 그 다음 그래도 안 될 경우는 기계를 껐다가 다시 켠 후 박스 칼리브레이션을 해보세요. 만약 그래도 되지 않으면 이 구입한 업체의 문의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기도 저항 검사에 대한 거 한번 보죠. 기도 저항 검사. 기도 저항에 대한 정의를 써놓고 있어요. 이 기도 저항은 에어웨이 레지스턴스라고 해요. 레지스턴스. 그래서 이 레지스턴스 할 때 R하고 에어웨이 할 때 AW가 있죠. 그래서 RAW 검사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 저항 검사 또는 이 RAW 검사. 자, 개요에 보면 그 정의가 잘 나와 있는데 이 공기가 지나가는 길이죠. 기도가. 그래서 공기가 기도내를 흐를 때 기도벽의 마찰에 의해 저항 발생. 공기가 이제 기도를 내를 흘러가요. 그럴 때 기도벽의 마찰에 의해서 이 기도벽의 마찰에 의해서 저항 발생합니다. 이걸 기도 저항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기도 저항은 이 기도의 불기와 연관이 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불기는 왜 좌우되느냐? 기도의 불기는 기도벽의 근육에 의해서 불기가 변한다. 기도의 불기는 기도벽의 근육에서 불기가 변한다. 그래서 이 기도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기도의 염증으로 기도벽이 붓거나 폐쇄성 질환 및 천식 등으로 기도가 좁아지면 기도 저항이 증가가 돼요. 그래서 이때 기관지 확장제를 흡입해서 기도 저항을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 저항에 대한 정의를 다시 써놓고 있죠. 대기와 흡합가리 사이에 존재하는 기도에 부과되는 공기의 흐름에 대한 저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기가 흐르는 데 대한 그 저항이 기도 저항이 돼요. 기도에 부과되는. 기도 저항은 이거죠. 기도에 부과되는 공기 흐름에 대한 이 대기와 흡합가리 사이. 그래서 이 최저변, 보면, 그래서 다시 이 노트 정리하고 같이 보고 지나가죠. 이 기도 저항 검사는 이 RAW 검사를 해요. 그래서 이 공기가 기도내를 흐를 때, 이 기도벽의 마찰에 의해 저항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기도의 염증으로 기도벽이 붓거나 폐쇄성 질환 및 천식적으로 기도가 좁아지면 기도 저항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기도 저항은 요거, 이 최적 변동법을 이용해서, 기도 저항은 최적 변동 기록법을 이용해서 폐용적과 동시에 측정할 수 있다. 그래서 요 이야기죠. 최적 변동법에 의한 기도 저항의 특징. 그래서 폐용적과 동시에 측정하는 경우. 그래서 기도 저항은 최적 변동 기록법을 이용해서 폐용적과 동시에 측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최적 변동 기록법에 최적 변동 기록법을 이용한다는 거죠. 기도 저항 측정할 때. 그래서 이러한 그 최적 변동 기록법에 의한 기도 저항의 특징애가 가장 정확하게 해놨어요. 이러한 최적 변동 기록법에 의한 기도 저항의 특징애가 이 가장 정확하다. 그 다음에 그거 보면 이 대부분 피검자들이 수용 가능하다. 그러니까 폐용적과 동시 측정 가능. 그래서 기도 저항은 최적 변동 기록을 이용해서 폐용적과 동시에 측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임상적으로 널리 쓰입니다. 그리고 이 방법, 기도 저항 측정 방법으로 두 가지가 있겠다는 거죠. 하나는 이 헐떡임 방법이고 또 하나는 이 안정호흡 방법. 그래서 이 헐떡임 방법, 이 펜팅 방법이 안정호흡에가 이 노멀 드레싱 방법보다 더 선호된다. 자, 이 발생 기전 한번 보죠. 발생 기전. 발생 기전 보면 피검자가 일정 용적의 최적 변동기 안에 있으면 피검자가 그 마지막까지겠죠. 일정 용적의 최적 변동기 안에 있으면 상자 내 압력은 호흡 주기에 따라 변동한다. 그래서 호흡 주기란 말은요, 들숨하고 그 날숨이 되겠죠. 그래서 이 들숨 날숨 시에 따라 이 상자 내 압력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러한 압력의 변동은 가슴물이 안하고 가슴물이 밖 사이에 기도 저항이어야 한다. 그래서 이 들숨 시에는 어떤 변화가 있느냐? 가슴물이 확장되죠. 그래서 흡합가리 내의 압력은 낮아지고 상자 내 압력은 올라가는 이 반비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날숨 시는 정반대가 되겠죠. 가슴물이 압축으로 흡합가리 내 압력은 증가하고 이 상자 내 압력은 감소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것처럼 상자 내 압력대, 이런 상자 내 압력대, 그 다음 흡합가리 내 압력은 이렇게 반비례 되죠. 반비례. 그래서 흡합가리 내 압력이 감소하면 상자 내 압력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자 내 압력하고 흡합가리 내 압력은 반비례하므로 기도 저항을 계산하기 위한 흡합가리 압력 대신 상자 내 압력을 이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기도 저항을 계산하기 위해서 이 흡합가리 압력 측정 안 하고 상자 내 압력을 측정함으로 해서 이 대신 흡합가리 압력을 측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 저항을 계산하기 위해서 흡합가리 압력 대신해서 상자 내 압력을 이용할 수 있다. 자, 검사 방법에 대한 거 한번 보죠. 검사 방법에 대한. 그래서 이 기도 저항은 이 최적 변동 기록법을 이용하죠. 그래서 기도 저항은 최적 변동 기록법을 이용해서 폐용적과 동시에 측정할 수 있다. 이 아까 이야기 요거죠. 기도 저항은 최적 변동 기록법을 이용해서 폐용적과 동시에 측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검사 환경에 따라서 헐떡이법하고 안정호흡법 이 두 가지를 사용할 수 있겠다. 그래서 기도 저항 측정 시 피검자를 헐떡임을 하게 하는 이유. 자, 첫째 보면 일부 최적 변동 기록기는 충분한 진동 반응성을 갖고 있지 않아 안정호흡 시 낮은 진동수에서 측정한 정확한 측정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 아까 말한 안정호흡법에서는 이 낮은 진동수에서 정확한 측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헐떡이법이 더 중시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 최적 변동 기록에는 충분한 진동 반응성을 갖고 있지 않아. 안정호흡 시에는 이 낮은 진동수에서 정확한 측정이 불가능해. 그렇기 때문에 헐떡임을 시킵니다. 자, 두 번째, 얕은 헐떡임으로 날숨량이 줄어들면 안정호흡 시 많은 날숨에 의한 최적 변동 기록기 상자 내에 이 온도 변화를 피할 수 있어 이 측정을 정확히 할 수 있다. 얕은 헐떡임으로 날숨량이 줄어들게 됨으로써 이 측정을 정확히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얕은 헐떡임 방법이 측정을 정확히 할 수 있다. 그렇죠? 이 날숨량이 줄어들면. 그 다음에 헐떡임 시에는 성대하고 성문이 열려 있으므로 성문과 후두에 의한 기도 이해의 저항을 최소화시켰습니다. 헐떡임 방법을 통해서
이러한 그 성문 후두에 의한 기도 이해의 저항을 최소화시킵니다. 열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 저항 측정기 피임자를 헐떡임법을 하는 이유를 써놓고 있죠. 주로 하는 이유. 그래서 그림 7-13 보면 기도 저항 검사가 헐떡임의 정상화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는 개폐기 닫기 전에요. 그리고 B는 개폐기를 닫힌 후 해놨어요. 그래서 이 바닥선 중심으로 위쪽은 그 날숨이고 아래쪽은 그 덜숨이 들어있죠. 그래서 이 정상화면이죠. 기도 저항 검사 헐떡임법으로. 그래서 A는 개폐기 닫기 전, B는 개폐기 닫힙니다. 그 다음에 그림 7-14는 기도 저항 검사 헐떡임이 비정상화면이다. 그래서 이 과도한 헐떡임 시에 이력 현상 보이는 거예요. 과도한 헐떡임 시에 이력 현상. 과도한. 그래서 이거 써놨죠. 이 비정상이라 해야지. 비정상. 기도 저항 검사 헐떡임법의 비정상. 그래서 이 과도한 헐떡임으로 이력 현상 보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 안정호흡시 측정인데, 이 첫 번째 안정호흡시 측정은 첫 번째 특별한 호흡 조작 없이 쉽게 측정이 가능하다. 특별한 호흡 조작 없이 쉽게 측정이 가능하다. 두 번째 피검자가 평소에 느끼고 경험하는 기도 저항을 정확히 반영한다. 피검자가 평소에 느끼고 경험하는 기도 저항을 정확히 반영한다. 세 번째 심한 기루 폐쇄 환자 일부에서 관찰되는 기도 저항 측정의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으나 이 구강 후두에 의한 저항이 포함되어 있어 측정치가 높게 나타난다. 그래서 그 다음 장 그림 7-15가 여기 기도 저항 검사의 이 안정호흡 방법의 정상화면이 되겠죠. 기도 저항 검사의 이 안정호흡 방법이나. 그래서 이 마찬가지로 이 바닥선 위쪽은 이 날숨이 되고 아래쪽은 덜숨이 들어있는 이런 모습. 그 다음에요, 이 검사 결과 기준 적합이 나오고 있는데, 자, 보죠. 여기서 보면 요 4번에 좀 빠져 있어요. 4번에 보면 약 수치를 플러스 마이너스 2를 내야 돼. 플러스 마이너스 2리터 per 세크요. 그리고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이 플러스 마이너스 0.5를 내야 돼. 0.5 리터 per 세크. 써놓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검사 결과에, 자, 다시. 여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2고, 여기에는 이 플러스 마이너스 0.5를 넣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검사 결과 적합기 전에가 일반적으로 최소한 3개의 재현성 있는 결과를 얻어야 되겠다. 그래서 첫째, 인공산물이 없애야 되겠다. 두 번째, 고리를 형성하지 안 해야 되겠다. 세 번째, 매끈하고 명확한 궤적을 보여야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개폐기가 열리고 닫힐 때 환자의 노력이 약 플러스 마이너스 2리터 per 세크. 그래서 개폐기가 열리고 닫힐 때 환자의 노력이 약 플러스 마이너스 2리터 per 세크의 유량금이 내야 한다. 그 다음에 노력이 지나치면 재현성이 떨어지죠. 이 궤적의 이력 현상이 나타나요. 그 다음에 이 노력이 부족해도 올라갑니다. 그 다음 경사도의 측정 곡선에 시각적으로 가장 잘 들어맞는 선을 플러스 마이너스 0.5로 고치세요. 플러스 마이너스 0.5 리터 per 세크의 유량 차이를 측정합니다. 그 다음 날숨 및 덜숨 저항을 각각 측정한 경우 경사도는 덜숨은 유량에서 0 마이너스 1 리터 per 세크. 날숨도 마찬가지 0 플러스 1 리터 per 세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수치를 넣어야 되겠다. 자, 그 다음 장이 그림으로 보면 요거 좀 봐야 되는데, 이 기도 저항 검사 결과에 유용해가지고, F가 정상이라는 거예요. 여기 정상이에요. 기도 저항 검사 결과에 F 여기 정상. 그리고 이 A는 가호흡에 의한 이력 현상 보여주는 거. 그 다음 P도 가호흡에 의한 이력 현상.
이 고리 형상이죠. 그래서 A하고 B하고 차이점은 B는 그 고리가 형성되어 있죠. 가호에 의한 이렇게. 그 다음에 C는 요 기도저항이 있는 경우가 돼요. 기도저항이 있는 경우. 기도저항이 있는 경우. C는 기도저항이 있는 경우가 돼요. 그리고 D는 요 인공 산물이 있는 경우. D. 그래서 공기가 새거나 헐떡임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 인공 산물이 있는 경우. 그 다음 E는 그 호흡의 그 노력이 부족한 경우죠. 호흡 노력. 마찬가지로 공기가 새거나 헐떡임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 그래서 이 정상은요. F라는 거. 요 F가 정상이에요. 그래서 이 페이지에 그 보면 요 이야기가 나오죠. 인공 산물이 없고. 그래서 요 인공 산물이 보이는 경우가 요 그림상에 보면 요 T와 같은 경우죠. 그 다음에 다시 페이지 가서 이 고리를 형성하지 않으면. 그래서 요 경우에는 이 고리를 형성하지 않는 게 요 B와 같은 경우죠. 이 고리 형성 경우. 그 다음에는 이 노력이 지나치면요. 이력 현상 나타납니다. 노력이 지나치면 이력 현상. 그 다음에 이 노력이 부족해서 오류해 놨죠. 그래서 요 그림상으로 보면 이 이력 현상이고 가호흡 이력 현상. 이것도 가호흡 이력 현상. 그 다음에 이 노력 부족이죠. 이와 같은 경우. 노력 부족인 경우. 이와 같이 보이죠. 자, 그 다음에 평가하고 임상적 의의에 대한 거 한번 보죠. 평가하고 임상. 그래서 지금 노트하고 같이 보면 A가 가호흡 이력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그림 7-16이죠. A 가호흡 이력 현상. 그리고 B도 마찬가지 가호흡 이력 현상. 이거 고리 현상이죠. 그 다음에 C는 기도 저항이 있는 경우죠. 기도 저항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D는 인공 산물에 대한 거죠. 인공 산물. 그 다음 E는 호흡의 노력 부족이죠. 호흡 노력 부족. 그 다음에 F가 이거 정상이라는 거예요. 정상 보이죠. 자, 그 다음 평가 및 임상적 의에 가서 보면 이 기도저항의 정상 범위는 성인에서 기도저항의 정상 범위 성인에서 0.6에서 2.4 단위도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센티미터 H2O per 리터 per sec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저항의 정상 범위 성인에서 0.6에서 2.4 단위 센티미터 H2O per 리터 per second가 되겠다. 그 다음 판정 기준은 검사실마다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실측치가 예측치에 비해 200% 이상 증가됐을 경우 폐쇄성 감기 장애로 진단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저항은 요 개념도 좀 기억해야 되는데 이 기도저항 정상 범위죠. 성인에서 0.6에서 2.4 단위 센티미터 H2O per 리터 per second가 되겠죠. 그 다음 기도저항은 요 중전도 폐기의 기관지라는 거. 요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후분지에서 저항이 가장 높고 그 점차 저하기 시작해서 세기관지 저항은 총 기도 저항의 10에서 20%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저 기도 저항의 값은 요 상부기관지 정도. 상부기관지 병변이 요거죠. 중전도 기관지. 그래서 저 기도 저항 값은 상부기관지 병변에서 크게 좌우되고 이 세기관지 병변은 거의 반영되지 않는다. 그래서 요거 기도저항 값은 상부기관지 병변에서 크게 좌우된다. 그리고 세기관지 병변은 거의 반영되지 않는다. 그래서 요 기도저항은 요 중전도 편대 기관지 사후분지에서 저항이 가장 높은 걸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이 말초 기도로 갈수록 기도의 총 단면적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 기도 저항은 감소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 기도 저항은 요거 기도 저항 값은 상부기관지 병변이 크게 좌우된다. 세기관지 병변이 거의 반영되지 않는다. 세기관지 병변이 거의 반영되지 않는 이유가 요거죠.
이 말초 기도로 갈수록 기도의 총단면적 증가. 그 결과 저항이 감소하는 거예요. 그 다음 기도 저항의 특징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초기 진단에 예민하지 못하고 이 심한 기도 저항 측정은 언제 이용하느냐. 이 심한 만성기관지염, 심한 만성기관지염이나 천식의 진단감 치료에 따른 이 호전 정도 판단이 이용된다. 그래서 기도 저항 측정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초기 진단에 예민하지 못하고 요거 심한 만성기관지염이나 천식의 진단과 치료에 따른 호전 정도 판단에 이용된다. 기도 저항이 정상 범위 승인했어요. 요거 0.2에서 2.4. 그리고 기도 저항 값은 요거 상부기관 질병변이 크게 작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중정도 크기의 기관지죠. 여기에서 기도 저항이 가장 크다. 그리고 이 심한 만성기관지염이나 천식의 진단 치료에 따른 호전 정도 판단에 이용된다. 자, 그 다음에 이 폐기능 폐악산능 검사 뭐죠? 폐악산능. 폐악산능 검사에 대한 걸 보면, 자, 개요를 한번 보죠. 폐악산능. 이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환자에서 이 산소의 흡수 능력을 알아보는 검사다. 그래서 이 폐악산능 검사는 요 주류가 이 DLCO 검사 다 같은 말이다. 이 폐악산능 검사, DLCO. 그래서 개요 보면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환자에서 산소의 흡수 능력을 알아보는 검사가 되겠다. 자, 요거 중요한 개념이다. 폐악산능 측정은 가스가 흡합가리에서 흡합가리 모세혈관으로 얼마나 용이하게 이동하는가를 측정하는 지표다. 그래서 이 폐악산능 검사의 정의가 중요하죠. 폐악산능 검사의 정의. 그래서 폐악산능 측정은 이 가스가 이 흡합가리에서 그 다음 흡합가리 모세혈관으로 얼마나 용이하게 이동하는가를 측정하는 지표. 그래서 가스는 O2하고 CO2가 되겠죠. 그래서 O2, CO2가 흡합가리에서 흡합가리 모세혈관으로 얼마나 쉽게 용이하게 이동하는가를 측정하는 지표가 되겠죠. 원래 흡합가리 모세혈관막이 두꺼워져서 가스 이동 장애를 진단하기 위해서 고안되었다 해놨어요. 흡합가리 모세혈관막이 두꺼워져서 가스 이동 장애를 진단하기 위해서 고안되었다. 자, 흡합가리하고 흡합가리 모세혈관의 확산능은 이 구조적하고 기능적 요소들에서 결정됩니다. 이 구조적인 요소로서 뭐가 있느냐 할 구조적인 요소로서는 흡파 내의 가스의 양, 그 다음 흡합가리 모세혈관막의 두께 및 면적. 그래서 요 구조적인 요소는 흡파 내의 가스의 양, 그 다음 흡합가리 모세혈관막의 두께 및 면적입니다. 그 다음에 기능적인 요소로는 뭐가 있느냐? 이 흡파의 한기 및 관료 상태. 그 다음 흡합가리 모세혈관의 헤모글로빈 등이 되겠다는 거죠. 계속 보죠. 그래서 이를 단순하면 첫째는 흡합가리 막 전도. 이는 흡합가리 모세혈관막의 확산능이 되겠다는 거죠. 흡합가리 모세혈관막의 확산. 그 다음 둘째는 이 일산화탄소하고 헤모글로빈 간의 화학 반응. 이 헤모글로빈하고 CO의 어떤 반응. 일산화탄소하고 헤모글로빈 간의 화학 반응. 그 다음 셋째. 이 셋째는 이 흡합가리 모세혈관 혈액 내 헤모글로빈 양. 이 혈색소죠. 혈색소죠. 셋째는 흡합가리 모세혈관 혈액 내 헤모글로빈 양이 되겠다. 그래서 각 요소들에 영향을 미치는 생리학적 변화들은 다음 겁니다. 자, 흡파가 팽창이 되면 이 흡합가리 막의 전도량이 증가, 그리고 운동, 엎드린 자세, 그 다음에 이 물력 조작은 뒤에 나와요. 물력 조작들은 흡합가리 모세혈관을 확장한다. 그게가 혈류량 증가시키죠. 그리고 이 헤모글로빈 양도 증가시키게 됩니다. 혈액 내 헤모글로빈. 또한 검사에서 CO 섭취는 일산화탄소 섭취는 흡파의 한기 분포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폐기종과 같은 질환에서는 CO 일산화탄소 섭취는 주로 한기가 잘 되는 부위에서 이루어지므로
DLCO의 값이 전체 흡파 중 한계가 비교적 잘 되는 부위를 반영한다는 거죠. 계속 보면 이 흡파가리하고 흡파가리 모셀간 양쪽 간의 가스 이동은 요거 가스 분압 차이하는 그 확산이죠. 요거 중요한 개념이죠. 그래서 흡파가리와 흡파가리 모셀간 양쪽 간의 가스 이동은 가스 분압 차이한 물리적 확산 작용에서 이루어지므로 이러한 그 확산능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흡파가리 모셀간에서의 분압을 측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산소를 쓸 때는 흡파가리 모셀간의 산소 분압 측정이 어렵게 딱 해놨어요. 산소의 경우 흡파가리 모셀간 산소 분압 측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 모셀간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CO, 일산화탄소 가스로 대체해서 측정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그 산소의 확산능은 일산화탄소의 확산능의 1.17배를 해주면 된다. 자, 이 폐확산능은 이 폐기능 검사 중 생존 시에 흡파가리하고 흡파가리 모셀간 사이에 가스 교환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검사 방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폐확산능은 폐기능 검사 생존 중 생존 시에 폐확산능은 폐기능 검사 중 생존 시 이 흡파가리는 공기죠. 그 다음 흡파가리 모셀간 혈액이 그래서 흡파가리 모셀간 사이에 가스 교환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검사입니다. 특히 간질성 폐질환에서는 단순 흉부 엑스레이 사진이나 다른 폐기능 검사로는 감지할 수 없는 초기 병변에서의 변화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알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 단위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단위 요거. 이 단위는 여기서 써난 것처럼 밀리리터 per 분당 미리미리 HG가 돼요. 그래서 아까 이 폐확산능을 DLCO라고 그랬죠. 요 DLCO라고 그러고 폐확산능. 이 밀리리터 per 분당 미리미리 HG이고 이 미리미리 HG는 요걸 말해요. 흡파가리 공기 분압 1mm미 HG다. 그래서 이 미리미리 HG란 말은 흡파가리 공기 분압 1mm미 HG다. 그 다음에 분은 미니트는 분당이죠. 분당. 1분간에. 그 다음 이동한 CO예요. 미리리터죠. 이동한 CO예요. 그래서 DLCO에 대한 정의라요. 그래서 DLCO는 1분간 흡파가리 모셀간을 통과하는 CO양. 그러니까 분당 CO의 양이죠. 이 분모는 요거라요. 이 분당 CO양. 1분간 흡파 모셀간을 통과하는 CO양. 미리미리 HG는 요거 써난 것처럼 평균 흡파가리 공기의 CO 분압. 그래서 요 DLCO는 보면 미리미리 HG는 흡파가리 공기 분압 1mm미 HG다. 그러고 밀리리터 per 분은 1분간 이동한 CO의 양입니다. 그래서 요 단위는 밀리리터 per 분당 미리미리 HG. 그래서 DLCO 해가지고 밀리리터 per 분당 미리미리 HG는 흡파가리 공기 분압 1mm미 HG다. 1분간에 이동한 CO 양을 그래서 이 폐확산능 검사의 임상적 의의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 보면 간질성 폐질환의 진단 및 경과판. 간질성 폐질환의 대표적인 게 이거 폐섬유증이 되겠죠. 이 폐섬유증과 같은 이 간질성 폐질환의 진단 및 경과판. 이 폐확산능 검사 임상적 의의. 첫째, 간질성 폐질환의 진단 및 경과판. 그래서 간질성 폐질환의 진단 및 경과 판단은 이 폐섬유증이고 진단 및 경과. 그 다음에 폐기종 진단 및 중증도 판단. 그 다음 제한성 병변증에서 폐실질 질환과 가슴막 질환 판단. 그 다음 네 번째, 이 만성 폐질환에서의 장애증도 판단. 그 다음 폐혈관 질환. 그래서 혈관염, 다발성 폐혈증, 백증. 그 다음 여섯 번째, 폐이식 환자에서 거부 반응의 조기 발견. 그 다음 일곱 번째, 폐쇄성 세기환자염의 조기 발견. 여덟 번째, 기타의가 운동 영역의 관절제 지표, 호흡생리 연구 방법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 목적 보면 이 가스 운반 검사, 흡파의 중요한 기능. 산소를 흡파가리막을 통해 운반할 수 있는 흡파의 능력 평가. 혈액과 흡파가리 사이 가스가 흡파가리 공기 사이에 한계되어 있습니다. 자, 2교차 5번 이것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